근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제임스 매디슨이 발목을 다쳤다는 거죠. 제임스 매디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토트넘의 라인업이 구성되지? 네.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이 경기에 손톱 가능성이 있냐? 네. 일단 히샤리송 선수를 지금 빼버리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야, 너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초반부터 너무 줘버리면 시즌 긴데 히샤리송 선수를 너무 그냥 제껴버리는 패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히샤리송을 한번 써보고 지난번 경기 다 안 되면 저럼 안 되면 손톱으로 바꾸는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 손흥민의 토트넘이 본머스를 만납니다. 8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반. 네. 토트넘은 뭐 지난 맨유 경기에서 2대0으로도 승리를 거둬서 지금 분위기 좋고 본머스는 현재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겼고 리버풀에 1대3으로 패하면서 1무 1패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 뭐 라인업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본머스 좀 전술이나 이런 거 좀 평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머스가 그러니까 뭐 감독이 좀 이제 이번 시즌에 약간은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그래도 올라옵니다. 공격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격할 때 저 솔랑케나 빌림 둘 빼고는 아예 안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뭐 무어라던가. 근데 이제는 그래도 공격할 때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득점도 지금 2경기 연속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팀이 조금은 더 수비적인 팀이라서 그 토트넘의 상승상 약간 안 좋은 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려앉는 팀에게 먹히겠느냐 이게 좀 그래서 이제 최근에 토트넘과 본머스의 요 기록을 보면 매우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쉽지 않나 보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번 토트넘이 이기면 한 번 본머스가 이기고 약간 뭐 이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보면 본머스가 조금 더 공격적인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막스 아론스. 네. 아론스가 노리치 시티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선수일 텐데 저 선수가 공격적인 풀백이에요. 많이 공격적이죠. 그래서 아론스가 엄청 올라오거든요. 저 공간이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고 저 공간이 아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네. 여기 일단 감독이 본머스가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인데 스페인 출신이거든요. 되게 헷갈리나 봐 지금. 이번 시즌 앞두고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다 무슨 얘기를 핵심적으로 많이 했냐면 축구는 내 철학에 있어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임을 나는 뭐 명확하게 한다. 나 이번 시즌 무조건 공격할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딱 시즌이 열렸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머스가 지난 시즌 때 강등 위기까지 내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스콧 파커 잘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울버햄튼으로 간 게리 오닐이 팀을 겨우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뭐 숫자는 좀 보강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중량감 있는 선수가 또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상 공격적으로 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 팀 자체가 약간 엘리베이터 클럽이죠. 그러니까 승격과 강등을 오갑니다.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정성이 좀 있는 팀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그러면 토트넘은 어떨 것이냐. 일단 토트넘은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무패 행진입니다. 1승 1무 무패. 그렇습니다. 또 직전에 맨유를 잡았기 때문에 흐름이 좋은데 저는 일단 그 흐름은 이어갈 것 같긴 해요. 지금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겠지만 흐름은 이어갈 것 같아서 공격적으로 싸울 것 같다. 그리고 본머스는 이 경기도 조금은 수비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느낌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제임스 매디슨이 발목을 다쳤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상자 정보 사이트를 가보면 이번 주 못 나오고 다음 주 정도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럼 제임스 매디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토트넘의 라인업이 구성되지? 이게 조금 지켜볼 포인트인데 지금으로서는 로셀소를 투입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그쵸, 아무래도 로셀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로셀소를 저기다 쓰면 왜냐면 로셀소가 또 프리시즌 때 저 10번에 제임스 매디슨 자리에서 괜찮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저 파페사르와 함께 저 그림은 이제 4-2-3-1처럼 돼 있지만 파페사르가 요새 보면 좀 더 올라가고 비수마가 원보란치로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파페사르 그다음에 로셀소가 좀 더 위쪽에서 도와줄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 이 경기 손톱 가능성이 있냐? 뭐 가능성이 뭐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큰 변화를 줄까? 지금 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히샤리송 선수를 지금 빼버리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야, 너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초반부터 너무 줘버리면 시즌 긴데 히샤리송 선수를 너무 그냥 제껴버리는 패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히샤리송을 한번 써보고 지난번 경기 다 안 되면
처럼 안 되면 손톱으로 바꾸는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히살리송이 저기 톱에 있을 때보다 손흥민 올라가고 왼쪽에 페리시 나올 때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히살리송을 빼는 그런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동의하십니까? 뭐 일단은 안 뺄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제 길어지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히살리송이 또 살아나야 토트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런 약간 디테일한 수정은 있을 수 있죠. 이거 이제 페노가 분석을 할 때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는데 1라운드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공격의 기점 역할을 맡겼죠. 2라운드 때는 클롭세스키에게 공격 기점을 맡기면서 반대쪽 손흥민에게는 약간 피니셔의 개념을 준단 말이에요. 이 경기 때도 그런 디테일한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저 23번에 포로 원래 1라운드 때는 저기 로얄을 넣어가지고 완전 미들로 썼는데 2라운드 때는 포로를 좀 더 직선적으로 올리면서 클루세스키와 함께 공격을 주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3라운드 때는 아까 저기 37번에 본머스의 저 막스 에런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인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매칭을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경기를 풀어나갈 거냐 올라오면 뒷공간에 대한 거 분명히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 상대로 해서 역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10번의 경기를 싸웠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가. 근데 6골과 2개 어시스트예요. 엄청 강해요.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일단 상성이 좋아요. 그런데다 저 에런스의 그 공격적인 성향을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뒤로 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일단은 손흥민을 톱보다는 저 에런스의 뒷공간을 파괴하는. 왜냐하면 본머스는 분명히 수비 라인을 뒤로 내릴 거거든요. 내려서 밀집을 할 때는 손흥민 선수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약간 뒷공간이 넓을 때 뛰어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에런스가 나오는 뒷공간을 팔 수 있도록 측면에 그대로 두되 좀 더 공격적으로 쓰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측면으로 지금 요 본머스 상대한다고 봤을 때 측면으로 좀 빼는 게 찬스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이레올라 요 감독이 그 라요 감독이었어요. 라요가 그 스페인 그 라리가에서도 라인을 꽤나 올리는 팀이었어요. 근데 전력이 강하지도 않은데 라인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바르셀로나가 되게 힘들어했던 팀 중에 하나예요. 라요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라인 올리잖아요. 근데 너네 올려? 우리도 올려. 그래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특히나 라인을 엄청 올리는데 그 뒷공간을 이제 그냥 맞불을 놓아버리니까 뭐 계속 이제 공격하다가 그러다가 라요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라인을 많이 올릴 거니까 저 본머스의 앞쪽에 있는 뭐 솔랑케라던가 뭐 안토니라던가 그리고 이제 백업 라인에 클로이베르트도 있거든요. 그런 스피드를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그 아들. 클로이베르트 아들. 패트릭 클로이베르트의 아들 저스틴. 저스틴 클로이베르트가 있는데 쪼커로 써요, 지금. 선발은 아니고 쪼커로 씁니다. 저 솔랑케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라인을 올리는 팀을 그래도 상대를 잘하는 감독이라서 그런 이제 뒷공간에 대한 이번에는 좀 커버를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하느냐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미들이 좋아요. 저 필립 빌링이라고 하는 선수가 피지컬도 좋고, 볼을 잘 차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좀 막 기술적으로 차는 선수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차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렇게 미드필더를 좀 두텁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전술적으로 이렇게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파페사르, 비수마 이쪽 라인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과 저 빌링 중심의 본머스의 허리 쪽 싸움을 보는 것도 이 경기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토트넘 2경기를 치렀습니다만 좀 기대가 되고요. 비수마는 요즘 왜 이렇게 잘해? 비수마요? 뭐 잘 써서. 잘하더라고. 예,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옷 같아. 그러니까. 자, 일단 뭐 토트넘 경기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 내용은 이제 우리 금요일에 올라가는 그 P급 짝FIFA 다룹니다. 찍어놨어? 거기 있어요. 너무 여기서 풀면 또. 어쩐지. 또 우리 기분 쭈삣쭈삣 하는데 말은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또 공개를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그래.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말을 좀 해줘, 나도. 네, 그래요.